떨리니까 떨리시는 것 같아. 오늘 본인 목적은 이거 구경으로 온 게 아니야. 궁금한 거 같지. 알겠습니다. 예. 10분 뒤에 다시 또 스케줄이 있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아이 국장님 스케줄을 기다리라면 기다리기는 맞춰줘야지. 예, 질문하십시오. 예. 당그 움직이는 스케줄을 우리들대로 맞추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 비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저희 편전을 올리는데요. 시장님 공약 핵심이 트렌인데 저번에 제가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트렌드 여기 군천 시내에 하신다 그랬는데 그 사업 계획은 갖고 계십니다. 물론 기본기 그거 1kg에 얼마 들어가죠? 사업비가?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들어가요. 그게 사업 구간이 몇 킬로가 되죠? 9kg. 그렇죠. 약 2천억이 되는데 그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후보들 간에 이제 정책 공유 협약식을 했잖아요. 똑같은 게 이제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또 정책 협약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한 것이 지금 그 31개 시군에 프레임을 제안한 후보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정책 협약 때 이 트램을 경기도의 1호 시범 사업으로 사주를 지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고 그것을 정책 협약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트램이 성취가 되면은 다른 대중교통은 어떻게 그 트램은 하나의 이제 대체 교통 수단으로 강구가 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파주의 이제 신도시와 또 구도심의 전반적인 교통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개선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파주의 지금 교통 체계가 엉망진창입니다. 그 노선이 그때그때 조령목이 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5분 거리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0분, 30분 돌아서 가야 되는 말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 버스와 시내 버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체계를 준공영제에서부터 또 이제 도심 통과하는 마을 버스 교통 체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는 지금 저희 후보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내가 읽어보니까 이게 구도시, 군천의 구도시 역전합도 시작해서 시청 몇 개 구간만 도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구도심을 돌게 되면 경제성도 물론 떨어질 것이고 그게 이 구도심의 그게 순환해서 이제 다니게 되면은 기존에 다니는 대중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걸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교통 체계는 개편합니다. 그 다음에 트램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이 무슨 노선버스 다니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 도심의 생활권을 원활하게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천역에 내려서 시청 접근하고 의료원 접근하고 또 팜스프링 아파트 단지에서 신주공 단지 접근하고 하는 접근성, 노인복지회관, 또 도서관 이런 접근성들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게 트램의 그 목적이고, 트램은 이제 중심 도심권의 생활편이죠. 근데 그 사업성을 검토를 해보셨나요? 2천억을 투자를 해서 금천 도심권에 있는 주민들이 제가 공약하고요. 그건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제 타당성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약한 거고요. 당연히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면 공약을 했겠습니까? 근데 대표 공약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표 공약답죠. 왜냐하면 파주시에 이런 지금의 교통체계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장기 교통체계입니다. 이게 선진국에서는 25만에서 70만 도시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철도안전법, 그 다음에 철도교통법 이렇게 세 가지 그 트램 3법이 있어요. 그게 전부 정비가 됐어요. 지난 연말에. 국회를 다 통과했어요. 그게 정비 안 됐으면 이런 공약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램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KTX의 분산 연장이라든지 또 STR 도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뭐 트램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파주에서 여태까지 했던 그런 교통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은 김우수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네네 하십시오. 준비하신 거예요? 하세요.
그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대안 나오면 사고 버스나 뭐 광역버스 등등 그걸 이제 개선해서 쓰시겠다는 거고. 구체적 방역지로 보면은 경제가 산업으로 돈 버는 것이 8배가 있면서 뭐 등등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인과 있는 자들의 정치지 실질적 서민 정치는 구체적 대안은 없습니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예를 들자면 뭐 한국에서 한 먹는 사람들 새벽 시장 4시에 역전 앞에 나와서 하루 일거리 구걸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또는 그들을 위한 서민 공약에 어떤 게 맞는가 일자리 창출 그 바로 역전 앞에 우리 복지 관할센터도 있는데 그들이 나와서 하다못해 복지 향상에 많은 걸 쏟아붓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아침도 못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아침에 계란 하나 따뜻한 물 한 컵 넣어줄 수 있는 공무원의 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그게 실질적 공무원을 리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큰 걸로는 종합병원 유치를 꼭 하시겠다라고 못을 나오셨는데 실제 금천의료원이 마이너스 정치입니다. 도의원들 하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구태여 타 시군구 지자체를 보면은 특히 당 대표이신 경남지사 하실 때 병원 하나 국립병원 뭐하러 마이너스 정책을 하냐고 없애버리고 산병원을 해주니까 지역 정치가 원만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주병원을 사립화시켜서 종합병원화 명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떤가. 이상입니다. 우리 강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도리 파주병원은 사실은 이제 국립병원이죠. 국립병원인데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뭐냐면 이제 응급하게 이렇게 심장 관련 심장질환 병이라든지 급한 병이 생기면 파주에서 치료가 안 됩니다. 그 치료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합니다. 수도권에 21개소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45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데 우리 파주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응급치료가 가능한 생명이 위험했을 때 바로 치료가 가능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그런 병원을 유치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병원을 보려면 일산으로 나가잖아요. 일산으로. 그게 아니고요. 이들을 잘못 알아두신 것 같은데 어느 사회복지법이나 큰 대기업화가 되어 있는 기술하고 외무지역에 대해서 병원 유치하는 게 목적이 되면 네. 마이너스 정책을 피고 있는 파주병원 이런 데를 왜 활용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번 마이너스 병원 바에는 지금 말씀하신 응급처치가 일산까지 안 가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병원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천 의료원이나 뭐 그런 데처럼 경희 의료원 같은 데로 위탁 또는 이익을 줘서 종합병원화 시키면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 겁니다. 경희 의료원이나 뭐 이천병원도 상급 종합병원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뭐 박수 때 그리고 두 분 각 위원장님, 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약간 빗나가는데 2년 후 각 국회의원, 을 국회의원 후보를 안 하실 겁니까? 갑자기 저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금 우리 시도의원님들 당선시키고 또 우리 시장 후보님 당선시키는 게 이번 6.13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최대 목표이고요. 2년 뒤에 있을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답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 다음에 또 4년 후에 또 경선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박재용 후보에 대한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는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위원장을 계속 지금 현재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정치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지금 출마한다 안 한다 이거보다는 일상 지방선거에서 시장 또 도의원 시의원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대처라든가 그런 정치인으로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부처는 양반도 대답이 영화품이 설대 맞고 감사합니다. 파주에서 이면주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파주를 찾는 이유는 좀 쾌적한 공기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이 좋아서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공용복합도시라는 강점이 있는데 요새 미세먼지 하면 전국 4위, 5위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오염도가 높은 지역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공기, 쾌적한 공기가 파주의 또 다른 강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SRF 발전소라든지 그다음에 열병합 발전소, 그다음에는 이제 폐기물 처리소 등등의 이런 많은 문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업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파주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파주시 차원에서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후보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파주 공기가 나빠진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추세죠. 기본적으로는 경유 차량이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공기 오염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주에도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환경 기초 시설이라든지 그런 생활 편익 시설들, 생활 편익 시설이면서도 필수 시설이죠.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죠. 이런 것들이 늘어남으로써 공기가 오염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 가동을 하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감시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파주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파주의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시장이 나서서 또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과 같이 시민 참여를 통해서 또 환경단체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이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한 환경오염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민관이 거버넌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라든지 미세먼지 절감, 민관 합동 대책이라든지 위원회라는 구조를 아주 좋은 아이디어. 상시적으로 만드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기자분들은 질문 없으시죠? 네. 저희가 원래 계획은 오늘 우리 시도위원님들이 오늘 일정이 굉장히 바쁘셔서 10분 쉬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진행이 됐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라서 오늘의 기자회견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